어글리 스토커. 어글리 스토커는 그 충북문화재단 아트체인지업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저희 충북권 지역의 여러 문화 기획자 혹은 아티스트, 여러 예술인들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만든 콘텐츠고,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유튜브에 이 사람을 쳤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스토킹을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글링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오늘은 김민재 누나를 한번 스토킹 해볼 건데, 일단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김민재,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래퍼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네임이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랩 네임. 그러니까 전혜원 aka 테니포즈, 김민기 aka 요술공주, 조성경 aka 조가비, 뭐 이런 건데, 민재 누나 aka는 키핀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키핀 누나라고 부를 수 있죠. 키핀 누나, 민재 누나라고 할까 키핀 누나라고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냥 실명보다는 뭔가 아티스트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키핀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키핀 누나랑 저는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물찾기. 요거랑 비슷한 거죠. 숨어있는 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책자에다가 이런 인터뷰지를 싣는 게 보물찾기라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같은 조가 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죠. 이분을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뭐냐면, 좀 유일성이다. 유일성. 전 청주 힙합 대통령이잖아요. 이 청주에서 힙합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사실 저희밖에 없죠. 어글리반 뿐입니다. 그것처럼 식재료와 식당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나 또 사업을 전개하는 유일한 파이오니어다. 파이오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공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이 왜 전공이라 생각하냐면, 그 아버지가 좀 화가예요. 아버지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적인 그 감각이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사과가 만약 3개인데 사과 이렇게 있으면 별로 안 이뻐. 근데 사과 이렇게 딱 놨다. 그럼 그 플레이팅부터가 간지가 나는 거예요. 일단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막 색감 같은 거, 특히 색감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19년 연말 파티를 한번 했었어요. 2019년 연말 파티에서 이제 서로 선물 교환식이 있었는데, 키핀 누나가 만든 선물을 제가 받게 됐거든요. 랜덤 뽑기로 뽑아서 봤더니 무슨 물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감을 줬냐, 나는 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갑자기 물감을 딱 식빵에다가 풀더니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먹는 거였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좀 채소로 만든 잼. 그래서 막 식빵 위에다 그걸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물감 통에 들어있는 거 제가 이거 사진 띄워드릴게요. 뿅. 그래서 나이프로 이렇게 물감을 딱 푼 다음에 식빵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그때 생각나는 게, 저는 아마 트리를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청주에서 제주도를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라토커피 사장님. 라토커피 사장님은 왜냐면 제주도에 라토커피 지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두 번째는 요 키핀 누나. 키핀 누나가 제주도 엄청 유명한 라면집이 있어요. 속골 할망 라면이라고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속골 할망 라면은 좀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점심을 거기에서 먹으면은 하루 일정이 끝납니다. 왜? 국물을 딱 먹는 순간 소주를 안 시키고 못 배긴다. 그래서 국물을 먹는 순간 할머니 소주 좀 주십시오 하고 소주를 막 먹게 되고, 그냥 퍼질러 자다가 그날 하루 일정 끝난다. 그래서 좀 위험한 집인데, 이 누나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누나 완전 셀럽이다. 그런 유명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니. 그리고 세 번째는 접니다. 저는 올해 이제 제주도로 한 7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다 놀러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청주의 모든 케이터링을 요 키핀 누나가 했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면 이제 좀 막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잖아요. 완전 수준 높은 케이터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행사에.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 거지 하고 딱 저길 쳐다보면은 그 키핀 누나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실시간 요리를 하면서 그런 케이터링을 한 적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온 거를 갖다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와, 케이터링을 이렇게 청주에서 막 일주일에 막 5-6번씩 하는데 정말 돈을 쓸어 담기겠구나 했는데, 이게 사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원피스 보셨나요, 여러분?
상디는 먹을 걸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상디. 키피 누나는 완전 상디예요. 먹을 걸로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무조건 그 최고급을 쓴다고요. 흔한 그 사업가 마인드가 아닙니다. 파스타 면도 그 등급이 있어요. 그거 제일 좋은 걸 쓰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내가 봤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거의 자원봉사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저는 너무 리스펙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최고의 랩을 보여주지만 이제 키핀 누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요리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제가 기억에 남았던 케이터링은 그 작년에 충동 아티스트 파티, 제가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던 그 충동이라는 단체의 아티스트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천영한테 요구를 했던 거는 뭐냐면, 형 우리 뱅쇼를 끓이자 했는데 스프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혜원이가 뱅쇼 끓이자고 해가지고 뭐 그냥 끓인다고. 뱅쇼 끓인 줄 알았는데 스프가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스튜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걸 훔쳐보면 채소 모임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채소 모임도 하고, 달장이라고 좀 이제 지역에 이제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고 키핀 누나가 그 채식주의자인가 싶었는데, 제가 치킨을 사준다고 했을 때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남에게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뭐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키핀 누나는 보통은 이제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요리가 아니라 요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바탕으로, 요리를 매개로 수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기획이나 뭐 예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정체성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키핀 누나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이제 말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달장이라는 행사인데요.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죠. 달장 행사에서는 일단 일회용품을 안 씁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고 직접 그릇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먹거리도 덜어 먹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게 됐냐면, 옥천에 포도 농장에 한번 방문을 했었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농부분들이 뭐 자기의 어떤 포도 품질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돈벌이보다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장의 기획 배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그 키핀 누나를 한 명의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큐레이션에서 지금 스토킹을 하고 있는 중인데, 키핀 누나는 그 농부분들을 보고 농부분들도 한 명의 예술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전시할 때는 전시 작가를 섭외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달장을 준비할 때 농부분들을 직접 섭외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2018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글리밤 말고 노펜스로 문화예술, 힙합 문화예술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노펜스쿨이라는 힙합 학교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키핀에서는 뭘 했냐면 미감각 생활이라는 걸 했습니다. 미감각 생활. 아직도 제목이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미감각 생활이 뭐냐, 이 맛미와 이 감각이 합쳐진 건데, 만약에 오늘 자두가 있어요. 자두가 있으면 자두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자두를 사진을 찍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자두를 사진 찍으라 하면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정방형에다가 가득 차게 찍을 텐데, 우리 영상 감독님이 사진을 찍으면은 막 조명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인물 사진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진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찍을 거고, 우리 음향 감독님이 찍을 거면 그냥 열어서 착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두 하나를 찍어도 각자 다 다르게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자두의 맛을 그려봐라. 공감각적 심사위로 들어보셨습니까? 자두 맛을 시각화해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두의 맛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잘 보이나? 요런 작업들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언. 앙드레 지드란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의 재능이란 자두처럼 하찮은 것에라도 감동할 줄 아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키핀 누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청주에서 유일한 작업을 하고 있고, 마치 청주 힙합 대통령처럼. 누나도 뭐 하나 이름 지어줘야겠네요. 청주 요리 총리?
어글리 스토커 2화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인물의 그런 전달, 정보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